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끌고 가는 모양을 보면요, 타계민 등이 외관적으로는 한마디로 국민 감성 코드, 협치, 소통, 소탈 등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몰릴 때 그 위기를 더 강한 끈을 터뜨려서 덮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양보를 하지 않는데 양보하는 듯한 모양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대중적으로 좀 시선을 헷갈리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 즉 노무현 정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작은 건에도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정치 공학적인 테크닉 하나만큼은 거의 아주 달인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가서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 티켓을 사왔지만은 G20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려 했는데, 자, 가자 말자 가기 직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운전석 티켓이 무효가 되고, 지난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수요일쯤입니까?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문건이 날라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환율 조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비싸게 주고 운전석 티켓을 사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FTA니 환율 조작이니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장관 임명이 난항에 빠지면서 이 한마디로 장관 임명이나 추경, 정부 조직법 통과 등 국회 관련 일정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속에서 국민의당 수사 카드를 가지고 문준영 제보 조작 밀어붙였지만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머리를 쳐야 된다라는 삑사리가 나면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대엽을 날리고 송영무는 이렇게 시켜주면서 한마디로 이 야당 국민의당에 가서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이제 조금씩 빠지려고 하는 낌새도 보였고, 한수원 관련 원전 중단, 또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 등을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지난주 초에 면세점 문제가 터졌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유라의 갑작스러운 정원 번복이 있었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이재용 재판에 가서 정언을 했고, 현직 장관급이 정언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표되고, 그 사이 국민의당은 임종석을 통해서 수습함으로써 장관 임명 논란에 마무리를 지었고, 추경에서도 실마리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에는 일체히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또 이렇게 실마리를 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지난 금요일에는 카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청와대 캐비넷 문건과 면세점 의혹과 그리고 카이 수사, 이것이 전부 일련에 누가 제일 곤란한 부분이겠습니까? 박근혜 정권과 거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핵심 실세라는 3인방과 친박 핵심 실세를 겨냥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과정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를 내보인 부분이고, 자신들의 지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을 확실히 뒤집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정유라가 재판에 가서 삼성에서 사준 말이다 해서 그 말이 뇌물이다라는 뉘앙스로, 삼성의 지원이 사실상 자신에 향한 뇌물이라는 뉘앙스로 진술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그 다음날 재판에 가서 시민 자격이라면서 휴가를 내고 정언을 했는데, 매우 장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인 출석이고 관용차 대신에 개인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 기획한 승계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즉 삼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자기 회사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재용 승계하고 관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에 승계 작업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삼성의 의사결정은 외형적으로는 계열사 이사회와 주총에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다. 비판을 받는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는 이학수 회장 중심의 참모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회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시대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김종중 전 사장 등 4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김 전 사장한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되려면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비해 이 회장은 그런 기회가 부족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민단체 시절 삼성 경영진에서 기밀을 들었는데, 삼성의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김종중 전 사장이 대화 파트너였다. 김 전 사장은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그룹 최고위 청의 결정사항이 이사회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내게 알려주고 의견을 물었다면서 내가 놀라서 뭘 믿고 나한테 이런 걸 알려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김상조가 정언한 내용의 핵심은요, 삼성 내부에서의 이야기인데,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계 있는 미래전략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이고,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걸 반대했으면 되지 않았을 건데 이걸 찬성해 줌으로써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치명타라고 볼 수 있죠. 지난 7월 10일에 이 일과 관련해서, 삼성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에게는 또 다른 정권의, 지난 정권의 핵심 실세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는 면세점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고, 지난 13일에 정부 측의 관련 인사가 면세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청와대에서 롯데하고 SK가 탈락하자 면세점 수를 늘려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정유라가 이 당시 깜짝 10일날 깜짝 출석을 해서 마치 삼성의 성마 지원이 뇌물이라는 투로 삼성에 불리한 정언을 했고, 정유라의 변호인들은 보쌈 정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날에는 김상조가 이재용 재판에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가 캐비넷에 삼성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는 카이 수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카이에도 과거 이 삼성 테크인이라는 회사가 중요하게 납품을 했고 또 삼성의 지분이 있었습니다. 카이 지분을 보유하던 하나 테크인, 즉 구 삼성 테크인이 지난 정권에서 방산업체 2개를 하나로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회에서 카이를 인수하려고 한다, 민영화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또 하나회에 대해서는 면세점 비리 의혹에서 또 하나의 면세점 허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조작되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의 일련 과정을 보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삼성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8월 달에 재판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석방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바다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들었는데요. 지금 1년에 지난주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칼을 뽑은 부분이죠. 그런데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전국 주도를 하기 위한 사정수사의 칼을 뽑고 또 남북 대화에 또 드라이브를 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전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이 지난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 두 사람의 법정 증인 출석과 더불어서 청와대의 캐비넷 문건 발표 내용까지 삼성에 대해서 매우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에는 사실상 좀 끝장이 난 관계인가? 즉 문재인 정권이 과거 2007년 노무현 정권 집권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을 떠받들면서 삼성이 많은 정책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10년 전과 달라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면 2012년 대선 때는 그러면 삼성이 어떠했는가 봤을 때 저는 문재인 현 대통령과 삼성 간의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매우 많이 언급을 했지만 2012년 대선 때까지는 우호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여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 실패한 대선 후보 위치로 있는 과정에서 문재인 삼성 관계는 나빠진 것인가? 현 정권과 삼성 간의 관계는 나빠진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칼자루를 뽑았던가? 일단 제가 몇 번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정부에 지지하는 문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재판 중인 것을 무슨 문재인 정권에서 어떡하냐.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재판부는 우리하고 별개니까 그때 당시 야권에 불리한 재판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건 재판부에 항의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랬던 이야기를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8월 말이면 풀려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뭐 재판부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우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삼성을 거의 거로기 상태로 몰아붙이는 펀치들을 연달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로 걸어서 오랫동안 더 깜빵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인가?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이 일과 관련해서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재벌 변화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15대 그룹 상생 경영 자아자찬에 실망했다. 경고하면서 새 정부는 재벌 의존을 탈피하겠다. 개혁 후퇴 없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한 일은 초단기 과제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초반에 재벌들과는 대화한다고 하고 프랜차이저에 통닭하고 무슨 김밥, 우유, 피자 이런 것만 주업하더니만 갑자기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무언가 이렇게 물밑에서 삼성이나 재벌을 대하는 부분의 전략에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이고 그 변경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보여주는 행태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삼성과 문재인 정권의 관계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 우호적인 관계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수단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정권도 삼성에 대해서 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적절하게 이 문제를 좀 시간을 끌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촛불 시위에 나섰던 이 현 여권과 그 지지자들의 주장대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도움 좀 받으려고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 그것이 지금 촛불의 기본 팩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에 좀 내버려 두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권이 왜 저럴까?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가게 되면 정권에 어마어마한 비판이 돌아갈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향배를 시험하는 부분은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핵심이 이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보이면서 두들겨 잡아서 뇌물죄로 걸어놓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재용의 석방이 정권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나 명분이나 논리적으로요. 그럼 이재용까지 석방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집어넣어서 또 탄핵시켜서 이 사태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비판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이 골수 보수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정권은 삼성의 이재용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할 만큼은 했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분을 획득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절충으로서 그렇게 빨리 석방은 안 된다. 1심에서는 좀 뒤집어 써라. 그리고 2, 3심이 남아 있어서 그때 깜빵생활 조금 더 하고 그때 우리가 상황이 좋으면 잘 처리해 줄게.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권과 삼성 간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권이 갑자기 터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삼성에 대한 입장이요. 그것은 자기 정권의 지금 향교와 관련해서 8월 말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무죄가 되고, 그래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사라졌을 경우를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공세가 전면으로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면세점 수사, 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면세점 수사와 카이 수사에서 지금까지 구속되지 않았던 문고리 3인방이나 박근혜 정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이 한국당 의원 실력자 중에서 걸릴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참 문재인 정권 매일 앉아서 이 수싸움을 하는데 이 머리를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름대로는 테크니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탁월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것만 가지고 정권을 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그 다음날 재판에 가서 시민 자격이라면서 휴가를 내고 정언을 했는데 매우 장관급 인사로는 이례적인 출석이고 관용차 대신에 개인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미래 전략실이 기획한 승계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즉 삼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자기 회사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이재용 승계하고 관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에 승계 작업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삼성의 의사결정은 외형적으로는 계열사 이사회와 주총에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래전략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다. 비판을 받는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건재할 때는 이학수 회장 중심의 참모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 회장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야당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대엽을 날리고 송영무는 이렇게 시켜주면서 한마디로 이 야당 국민의당에 가서 비서실장이 사과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이제 조금씩 빠지려고 하는 낌새도 보였고 한수원 관련 원전 중단 또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외고와 자사고 폐지 등을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지난주 초에 면세점 문제가 터졌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정유라의 갑작스러운 정원 번복이 있었고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이재용 재판에 가서 정언을 했고 현직 장관급이 정언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표되었고 그 사이 국민의당은 임종석을 통해서 수습함으로써 장관 임명 논란에 마무리를 지었고 추경에서도 실마리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월요일에는 일체히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또 이렇게 실마리를 열고 있고 그런 과정에 지난 금요일에는 카이 수사를 통해서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청와대 캐비넷 문건과 면세점 의혹과 그리고 카이 수사 이것이 전부 일련에 누가 제일 곤란한 부분이겠습니까? 박근혜 정권과 거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핵심 실세라는 3인방과 친박 핵심 실세를 겨냥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과정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를 내보인 부분이고 자신들의 지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을 확실히 뒤집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정유라가 재판에 가서 삼성에서 사준 말이다 해서 그 말이 뇌물이다라는 뉘앙스로 삼성의 지원이 사실상 자신에 향한 뇌물이라는 뉘앙스로 진술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공학적인 테크닉 하나만큼은 거의 아주 달인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가서 남북관계 주도 운전석 티켓을 사왔지만은 G20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려 했는데 자, 가자 말자 가기 직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운전석 티켓이 무효가 되고 지난주에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수요일쯤입니까?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문건이 날라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환율 조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비싸게 주고 운전석 티켓을 사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FTA니 환율 조작이니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장관 임명이 난항에 빠지면서 이 한마디로 장관 임명이나 추경, 정부 조직법 통과 등 국회 관련 일정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속에서 국민의당 수사 카드를 가지고 문준영 제보 조작 밀어붙였지만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머리를 쳐야 된다라는 삑사리가 나면서 더 시끄럽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끌고 가는 모양을 보면요. 타계민 등이 외관적으로는 한마디로 국민 감성 코드, 협치, 소통, 소탈 등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몰릴 때 그 위기를 더 강한 끈을 터뜨려서 덮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양보를 하지 않는데 양보하는 듯한 모양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대중적으로 좀 시선을 헷갈리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 즉 노무현 정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대응을 잘하지 못해서 작은 건에도 굉장히 흔들렸는데요.